외세의 침략으로 123년간이나 지도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폴란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예술품은 물론 한많은 역사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과거사를 이겨낸 비극의 도시 크라쿠프와 아우슈비츠입니다. 크라쿠프는 중세 유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1596년 폴란드의 수도가 바르샤바로 이전되기 전까지 558년 동안 폴란드 왕국의 수도로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걸쳐있는 크라쿠프는 교통의 요지로 프라하 그리고 빈과 함께 중앙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크라쿠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시장 광장인데요.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입니다. 중세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유산들이 남아있는 크라쿠프는 이탈리아의 로마보다도 앞선 197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될 만큼 유럽에서 유명한 천년 고도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곳에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541년 4월 9일 징기스칸의 손자 바쿠가 이끄는 몽골군에게 굴욕적인 점령을 당하는데요. 광장 동쪽 끝에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 종탑에서 그때 몽골군의 침입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241년과 1251년 두 차례 몽골군의 침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인 직물회관도 있는데요. 르네상스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로 길이가 100m나 됩니다. (14세기에) 직물과 의복이 판매됐던 시장은 아직도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폴란드의 전통 수예품과 나무로 만든 민속인형 그리고 호박으로 만든 전통 액세서리를 파는 잡화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거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고향인 만큼 예배용 성화인 이콘도 많이 보입니다. 중세 유럽의 아름다움이 배어있는 크라쿠프의 중심 도로인 크로츠카 거리를 걷다 보면 12사도의 조각상이 서 있는 성 베드로와 바울 성당이 나오는데요. 크라쿠프 최초의 바로크 양식의 건물답게 화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11세기부터) 600여 년간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는 민족 문화의 메카이자 폴란드인들의 정신적 수도입니다. 1596년 지기문트 3세가 폴란드 왕국의 수도를 바르샤바로 옮긴 후에도 크라쿠프에서 왕의 대관식과 장례식이 치러질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비스와 강변의 바벨 언덕에 자리 잡은 바벨성은 11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 폴란드 통치자들의 거주지로 사용됐는데요.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다양한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입니다. (11세기) 처음 건설된 이곳은 1535년 전면적으로 개조되면서 르네상스 양식이 많이 가미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폴란드 왕들의 각종 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바벨 대성당에는 20여 개의 예배당이 있는데요. 특히 황금색 원형 지붕의 지기문트 예배당은 폴란드 건축물 중에 걸작으로 꼽힙니다.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아름다운 성당 내부에는 다양한 프레스코 벽화와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폴란드 왕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기문트 예배당에는 왕족, 민족 영웅, 예술가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정면에는 성 스타니슬라우스의 유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대리석 석관 위에 왕관을 쓴 채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폴란드 국왕들의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카친스키 대통령 내외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대성당 바로 옆에는 3층 회랑으로 둘러싸인 왕궁이 있는데요. 안뜰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 사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복적인 외세의 침략으로 당시 궁 안을 장식하던 보물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련실 벽에 커다란 그림들이 남아있는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아련실은 방문객을 위한 연주회가 열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음악의 거장 쇼팽의 고향답게 폴란드의 명소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건축물과 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는 크라쿠프. 그곳에 최전성기의 중세 폴란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국경 사이에 있는 비엘리치카입니다. 인구 만여 명의 소도시인 이곳은 13세기경 폴란드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독특한 광산이 있는데요. 현재 광산은 멈췄지만 세계 유명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당시의 활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곳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아면 광산은요, 지금 안개에 젖었습니다. 13세기경부터 본격화된 암염 채굴은요, 폴란드 왕국의 수입 3분의 1을 이곳에서 의존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암염 광산입니다. 이곳 지하에는요, 당시의 광부들이 교회도 만들고 조각상과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곳 지하에 광산 노동자들의 뛰어난 솜씨가 숨어 있습니다. 지하 암염 광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일 깊은 곳은 300m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광산 내부에는 당시 광부들이 소금을 채굴하던 모습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보기에는 석탄을 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이렇게 소금을 채굴하면서 갱도의 길이가 점점 늘어났겠죠.
곡괭이로 캔 흔적이 보입니다. 소금 광산 이 갱도인데요. 자, 이 꼭 대리석 같아요. 이 돌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건요, 소금입니다. 소금. 천장도 소금, 옆도 소금, 이 아래도 소금. 소금을 파고 굴을 만든 겁니다. 오랫동안 바다였던 이곳에 물이 증발한 후 소금만 남아 수많은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현재의 암염층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소금층은 서에서 동으로 약 10km 정도 뻗어 있고 그 두께가 놀랍게도 500m에서 1.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17세기 동판 화가 윌리엄 혼디우스가 그린 그림 광산 지도인데요. 당시 광산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13세기부터 본격화된 소금 채굴은 폴란드 왕국의 주요 수입원이었는데요. 강을 이용해 유럽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12세기에 발견된 이 암염층은 전설에 의하면 킹과 공주 덕분에 채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로 시집오던 헝가리 공주가 이곳에 약혼 반지를 떨어뜨리고 그곳을 파라고 지시하니 엄청난 소금 광맥이 그 밑에 숨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17세기경까지 많은 소금을 채굴했으나 쇠퇴해지고 지금은 산출량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지하 100m 지점에 소금을 채굴하며 생긴 높이 12m, 길이 55m의 커다란 공간에 교회가 있는데요. 킹과 공주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작업시 안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벽면 전체와 제단들이 모두 암염 조각품이라는 겁니다. 일반 교회의 프레스코 성화 대신 성서의 내용을 암염벽에 조각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입니다. 지하 100m 안에 있는 커다란 교회입니다. 이건 바위가 아니고요, 염석을 파가지고 엄청난 조각을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예수와 12제자들의 성스러운 만찬을 다룬 최후의 만찬도 보이는데요. 입체감 있는 표현과 섬세한 구도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광산 안에서 생활하던 광부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조각 공예를 배우지 않은 광부들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죠? 성모 마리아의 조각부터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도 전구만 빼고 모두 소금입니다. 빛나는 소금 결정체가 크리스탈처럼 너무 멋지죠? 암염 광산에 장식된 부전은 일반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마다 깎아 만들었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높이 40여 미터의 거대한 공간인데요. 소금을 채굴하며 생긴 공간입니다. 광산의 노동자들은 채굴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그것은 광산 안에 물을 빼는 작업이었습니다. 소금을 채굴하고 난 커다란 공간에 물이 유입되도록 해서 거대한 지하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채굴 도구에 소금이 함유된 지하수가 튀어서 멋진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지고요. 지하수가 갱도로 서서히 스며들면서 종류석 모양의 멋진 모양도 만들어졌습니다.
소금의 강도에 따라 암염도 수정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지하 박물관에는 당시 광부들이 사용하던 작업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하 100m 아래에서 거대한 암염층을 채굴하던 광부들의 작업 모습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지하 암염 광산에는 채굴한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 말을 이용했는데요. 지하 암염 광산에 당시의 마국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광산으로서의 수명은 다했지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유적지가 됐습니다. 다양한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하며 현대적인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크라쿠프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우슈비츠입니다. 폴란드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과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곳이죠. 입구에는 일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기만적인 독일어 문구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1940년)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은 아우슈비츠 근처에 있는 폴란드군의 병영을 접수하고 나치 최대의 강제 수용소를 세우는데요. 유럽 각지의 30여 개국에서 유대인과 정치범들이 이곳으로 보내집니다. 당시에 300동이 넘는 병영이 있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만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중 3분의 2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시철망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 기관총이 설치된 감시탑을 갖춘 강제 수용소를 걷는 자체가 섬뜩하고 두려운데요. 폴란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 기념관이 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수용소 내부에는 전시관과 박물관이 있는데요. 당시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가혹한 점령 정책과 유대인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전 세계적인 나치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나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선의에 따라 유대인을 보호하는 수용소, 행복한 세계, 이런 말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고 흑색 선전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기차에 몰아넣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냅니다.
수용소 바로 앞에서 내린 유대인들과 정치범들은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곳으로 수용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처형당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발견된 주인 잃은 유대인들의 신분증입니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군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여인의 수용되기 전 사진과 구출 당시의 비교 사진은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용소의 방인데요. 고문을 당하기 위해 대기하던 곳입니다. 이 건물 지하에는 독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방은요, 독방입니다. 아무 음식도 안 주고 굶어서 죽이는 그러한 방인데요. 이것은 고문실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맨날 며칠 이곳에서 고문을 하던 그러한 독방 고문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 죄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한 예술가가 당시 죄수복으로 만든 작품은 억울하게 죽어간 망자들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수용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노동 조건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요, 가스실과 시체 소각장입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시신은 소각장으로 바로 옮겨져 소각되었습니다. 매일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이곳 굴뚝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노약자들은 바로 공동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원래는 군수품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던 벙커는 대량 학살을 위한 가스실로 개조됐습니다. 가스가 주입되면 20분 만에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대량 학살된 시체들은 금리를 빼고 머리카락이 잘려 가스실 옆에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됐는데요. 아직까지 소각장이 남아있어 그 당시의 참상을 전합니다. 하루에 539의 시체가 이곳에서 소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공동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 벗어놓은 신발이 산을 이룹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형장의 사대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촛불을 밝혀 영령들을 위로합니다. 독일은 후에 이스라엘에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수상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을 것이다. 아우슈비츠는 안개에 휘감긴 채 깊은 적막감에 감싸여 이러한 잔악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호소하는 듯합니다. 이제 비극의 도시에서 벗어나 옛 폴란드 왕국의 수도로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중앙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